여러분 지적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2장의 그 토지 등록 있죠? 자, 거기는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굉장히 법이 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그 파트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을 공부하니까 지적법, 지적법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를 이제 파트를 나눠보면 목차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총설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이 총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록을 시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지적 공부에. 자, 이 공부의 등록산 사항에서 이동이 생기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이 생기면 그 이동에 따라서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파트가 측량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별로 시험 문제가 물론 여기 적부심사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자, 측량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게 적부심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12문제.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줄곧 나온 데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암기해서 10문제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다 보면 일단 여기서 총설에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한 얘기죠. 용어. 이거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용어 3문제. 여기 등록사항 중에서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국가가 지번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를 정해줘요.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요 지번에서 그 다음에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올 때는 4문제씩 나옵니다. 12문제에서 4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목은 30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나올 것이고 이 면적 나옵니다. 근데 지번은 그 13회 때 나오고 14회 때 안 나오고 15회 때 나오고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자, 2년 만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 안 나오고 23회 때 23회하고 24회 때 나오고 25회 안 나오고 요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또 1년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변칙이 있어 갖고 이건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계 좌표는 요 세 개가 나오면 이 경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경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 갖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4문제 중에 3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 지적 공부 파트에서 2문제 나와요. 그 시험 문제 나오냐면 대장에 뭐가 써 있느냐. 작년 시험 문제에 이동사유가 써 있는 공부가 뭐냐. 이게 토지 대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장 나오고 도면 나오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대장 나왔으면 올해는 또 도면 나온다든가. 자, 서로 이제 각종 권리에 대해서 각종 공부에 대해서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적 공부에 대해서 그 T 파트에 지적 전산제를 이용해야든가.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복구 나왔으니까 또 다시 복구가 아니면 복구 절차 아니면 이 등본 교부 열람이라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자는 게. 근데 토지등록 우리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신등분합지라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거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이제 축적 변경 얘기 나오죠. 그 축적 변경도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적 변경이 작년에 이제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그러는데 몰라 이것도 모르니까 하여튼 날짜는 꼭 외웁니다. 두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자, 소유자 정리. 자,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완료 통지보내죠. 그 대장사항 소유권을 정리하는 파트가 있고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정리해서 이 등록사항을 고치는 등록사항이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토지 이동 있죠? 이동에 대해서 소관청이 한 다음에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해주는 파트가 있어요.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정리 후에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 후에 통지해준다. 이제 그런 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촉탁한다. 어디? 소유권 정리하라고 등기소에서 보내오듯이 어디 소관청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데 요 4가지 파트 중에 항상 시험 문제는 이 2문제까지는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측량 부분이 몇 문제예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적고심사까지 포함해서 2문제, 3문제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내용만 깊게 파면 이제 그 깊게 거기만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 내용만 보면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거기 지적 토지 등록에 의의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 거들라고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 자,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말 있죠?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등록주의예요. 토지의 조사 등록 있죠? 그래서 그 국정주에 나오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국토부 장관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거기 모든 토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예요?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모든 토지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감히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대통령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분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절대 답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답인데 답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을 찍으면 뭐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디로 끌려가고 막 그런 얘기 생겨서 있어 그런지. 하여튼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자, 뭐 대통령 신성모독이라고 막 그런 이런 그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대통령은 답을 안 납니다. 안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행정구역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동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 줄쳐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국가가 정하는 게 국정주의니까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뭐예요? 모든 토지 이제 받으자는 게.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토지 소유자 신청 등록 나오죠? 그러면 거기 이제 뭐예요? 1번에는 야 아까 국정주의에는 행정구역 소재가 있어요. 그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는 건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고. 자, 1번은 거기 이 쌍가리 1번에 1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토지 이동이 생겨 토지가 달라졌죠? 그러면 자, 줄 치세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가로 열고 뭐예요? 그 소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을 국토교통부장한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시도지사한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누구한테? 그 시청이나 구청 가서 하라니까 구청장 이 얘기입니다. 왜? 구청장이 또 구청 가서 하는 거지 뭐 구청이 없으면 시청 가서 하겠지만 자 도지사한테 하는 건 아니다. 도지사도 바쁜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한테 신청하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면 뭐라고 국토교통부장 나 얘기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면 이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누가 받는다고? 지적 소관청이 받는다. 왜 지적이란 말을 붙이냐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그 중에서 뭐예요? 뭐만 배우니까 지적에 배우는 뭐 해양소관청 그런 거 필요 없고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니까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꼭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번에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볼 사항이 뭐냐면 뭐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자, 거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얘기 있죠? 그거 줄쳐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거기 지적소관청은 위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결정할 때 무슨 현황을 무슨 계획을 수립하나 무슨 계획을 수립하나 그랬죠? 답이 뭐예요? 답이 뭐라고? 토지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 현재 상황에서 자 이 조사를 하라는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조사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을 뭐예요? 계획을 자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수립 계획 수립. 자 조사 계획입니다. 조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옛날에 18회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꿔놨어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인쇄가 또 그 출판사 직원이 막 그 시험 끝나고 막 뛰어가고 복사하는 바람에 요게 글자가 잘 안 나와서 이게 용자로 해서 이거 틀린 거죠. 동자로 나와야지. 자, 그렇게 시험 문제 낸 인간도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고. 근데 이 인간은 죽으면 안 돼. 왜? 그 인간의 그 문제 내는 특성이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꼭 동자라고 바꿔놓는 인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자,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현황 조사. 우리 관내에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뭐예요? 조사.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지족과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고 혹시 너네다 집 졌나? 이런 거 조사하라는 게. 왜?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 그 얘기죠. 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지는 의 나오는 하나의 지번을 붙는 토지를 구획하는 법률적 등록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땅이 하나 있으면 이 하나하나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을 자, 국가가 뭐예요? 딱 번호를 부여주고 관리하면서 세금 걷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무슨 등기 맞추고 이거 보존 등기 맞추고 등기부를 맞춰야지만 남한테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법이 뭐예요? 법이 정해놓은 필지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론적으로 바다를 매립했으면 그냥 땅이에요. 근데 땅을 셀 때 1토지, 2토지 이렇게 안 셉니다. 왜?
국가가 관리하는 땅들은 뭐예요? 필지 개념을 주어줬다니. 1필지, 2필지, 그래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법에서 만든 것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필지 성립 요건 있죠? 하나의 토지에 대한 뭐예요? 1필지. 자, 1필지 뭐라고? 1필지에 대한 뭐예요? 성립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 이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땅이 되게 한 요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나중에 합병의 제한사항 있죠? 우리 아까 등기법 볼 때도 합병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듯이 합병의 제한사항 중에서 합하면 하나가 되니까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로 합병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번. 자,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축소 지원 등기하라. 축소 지연 뭐예요?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번 지목이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하여튼 지번 부여지기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자, 아까 예컨대 만약에 이게 신림동이면 이게 신림동이죠? 신림동입니다. 그럼 여기가 봉천동이에요. 봉천동이면 절대 하나의 토지는 이 신림동이라는 지번 같은 지번 부여, 봉천동이라면 봉천동이랑 같은 지번 부여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신림동과 봉동동을 뭐예요?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합병하지 못합니다. 왜? 서로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번 부여적이 이 신림동은 100번, 봉천동도 100번.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두 토지가 지번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적이 달리니까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만 뭐예요? 합병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지번 부여, 근데 지목이 같아야 돼요. 서로 지목이 같이 서로 지목이 틀리면 합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돼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축척이 틀리면 그림이 틀리죠? 그림이 크기가 틀리니까. 그림이. 축척이 같아야 되고 뭐예요? 소유자 같아야 돼요. 자,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은 절대 중간에 하천이 흘러간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집안이 단절되면 안 돼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요. 등기여부 같아야 돼요. 등기여부 같다는 것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두 땅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땅이 A라고 하는 필지가 있고 B라고 하는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등기를 마친 기등기예요. 기자가 이미 기자예요. 이건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로 합해보면 반은 등기하고 반은 등기 안 하고 안 돼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반해요. 반해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하여튼, 자, 따라해 보세요.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지번, 지목, 축소, 지연 등기하라. 자, 이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입지라고 나오는데 양입지가 뭐 요새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입지라고 있는데 양쪽으로 큰 도시에 뭐예요? 큰 토지에, 도시가 아니라 큰 토지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예요. 자,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의 땅은 우리가 뭐 대장을 등록할 때 하나의 땅은 지목이 하나야 됩니다. 지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목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건을 보게 되면 요건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예요. 요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나의 땅 주된 토지에 자, 만약에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목장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봄 되면 또 자, 거기 그 산에 있는 짐승들이 또 그 닭이나 뭐 잡아오려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또 동물원 가갖고 뭐예요? 호랑이 덩 있죠? 그거 구에다가 뿌려놓고 막 그런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목장이나 큰 토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 짐승의 사료 주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야 되고 배설구에서 이제 국어를 깝니다. 그러면 하나의 땅에 지목이 목장하고 도로하고 국어 3개 있으면 이 도로와 국어는 어디에 목장용지로 들어가서 하나의 땅은 지목을 하나로 하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주된 토지에 뭐하고 있다든가 둘러싸여 있다든가 아니면 주된 토지에 뭐예요?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소홍리상 법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법주사에 쌍사자 석등이 있는데 이건 법주사를 묻어가서 종교공지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다의 모래 땅은 이건 임야예요.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하천이라고 하는 땅은 땅이 하천도 강이니까 하천도 땅이에요. 땅의 모래 땅은 뭐 하천으로 묻어가자. 이게 바로 양입지예요. 작은 땅이 작은 토지가 주된 토지로 묻어간다. 그게 요건입니다. 자, 별도의 필지로 되는 경우 있죠. 그게 자 양입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양입지 제한한다. 양입지 제한한다는 것은 양입지는 1필지예요. 1필지단. 양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별지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 다른 토지. 그럼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게 다 뭐예요? 3개가 다 뭐로 시작되면
다 종된으로 시작돼. 종된. 그 다음에 뭐라고? 종된. 또 뭐라고? 종된. 다 뭐로 시작한다는 게 다 종된으로 시작돼요. 그럼 다 뭐로 시작되니까 종된으로 시작하니까 종된 토지 지목이 종된 토지 지목이 대예요. 대. 종된 토지 지목이 대라면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 논이에요. 논. 답이다. 답에다가 뭘 줬어요? 여기다 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약에 안 둔다면 모든 뭐예요? 모든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 전답에다 답 대도 그렇고 다 양입지다라고 뭐예요? 답으로 세금 내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그 모든 토지의 답에다 대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여기다 이제 대죠 이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 이건 별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양입지가 안 되고 답이 아니라 따로 답 따로 대 따로 이게 각각 필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10%를 초과해요. 10%를 초과한다, 초과. 그럼 만약에 뭐 여기가 이제 땅이 용기돼서 전을 쓰고 있어요. 답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전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딱 10%니까 이건 이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초과하는 게 아니라 이내라면 이건 그대로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양 입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초과해야 돼, 초과. 자,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제곱미터 초과하는데 이 330제곱미터는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이면 땅수가 큰 겁니다. 큰 거니까 100평이라면 이건 뭐예요? 다른 토지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른 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뭐라고 이거 3,4만 뭐예요? 3,4만 10대 초과 이렇게 외웁니다. 3,4만 10대 초과. 그 3,4만 10대 초과 뭔데? 330. 그 다음에 뭐예요? 10%. 그 다음에 지목이 대 초과 얘기죠? 물론 10대만 3,4만 건 아니에요. 20대도 3,4만인데.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뭐 여자를 공으로 비교할 때 10대는 한창 뭐예요? 한창 좋을 나이기 때문에 이 축구공으로 비교합니다. 축구공은 보통 골키퍼 빼놓고 20명이 주차다니죠? 20명이. 그러다가 20대 되면 이제 공이 반으로 줄어갑니다. 이게 농구공이에요. 왜? 농구공은 5명씩 경기하니까 10명을 쫓아냅니다. 그 여자가 30대 되면 결혼하죠? 그럼 이제 골프공 된다. 하나만 쫓아내, 한 사람만, 자기 공 자기만 쫓아냅니다. 골프공. 그러다 이제 결정이 끝났습니다. 40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피공, 이게 뭐냐, 그 탁구공입니다. 서로 밀어요. 그러다 50대 되면 뭐예요? 이게 피공인데, 서로 피해인데. 서로 피해.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이건 피하긴 하지. 60대 되면 뭐예요? 이게 에드버런입니다. 공중 에드버런. 그 관심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 제비가 날아가다가 뭐예요? 그거 한 번씩 쪼아보고 그런 거지. 자, 저기 하는데. 하여튼 뭐, 여튼 10대만 3, 4만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3, 4만 10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나오는 게 235페이지예요. 235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토지의 조건을 다음과 할 때 1필지를 할 수 있는 거. 양입지 얘기죠. 1필지가 양입지니까.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맨 끝에를 봅니다. 맨 끝에 1, 2, 3, 4, 5번은 맨 끝에를 봐서 자, 일단 대가 있는가 봅니다. 왜? 대는 무조건 면적과 상관없으니까. 대를 먼저 보고. 대가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에 450, 330을 초과하니까 450과 331 있죠?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330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제 앞에 걸, 3번부터 앞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301인데 3000이니까 이게 301이니까 10% 초과죠? 근데 220이니까 2000이니까 초과죠? 근데 5번이 답이다. 왜? 자, 100인데 1000이니까 딱 몇 프로예요? 10% 이내입니다. 이내. 이게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등록사항 지번 나오죠? 뭐 지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지번의 의의를 보게 되면 자, 뭐예요? 항상 토지에 등록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이게 지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번의 표기가 중요한데 거기에 줄 쳐보세요. 지번의 표기 줄 쳐보자면. 자, 뭘 줄 쳐냐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 임야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니까 비록 뭐예요? 임야라 하더라도 뭐예요? 자, 어디로? 자, 임야라 해도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구별할 때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A라고 하는 토지가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을 때 자, 지목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임야라는 게 임야라는 게. 자, 근데 지번을 보니까 뭐예요? 산붙은 300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뭐예요? 임야대장이에요.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뭐 붙이니까 산자니까. 근데 여기 그냥 100이에요. 그 지번 앞에 산자 붙였죠? 그럼 어느 이건 토지대장에 들어가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임야 앞에 산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왜? 임야라 하더라도 뭐예요? 임야라 하더라도 어느 대장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뭐예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는 얘기지. 임야 앞에 붙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주의해서 잘 붙여. 왜 틀린지 모르고 또 와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주의해 두자는 얘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임야도를 보게 되면 자, 임야도에 이렇게 뭐예요? 임야도에 산 12입니다. 산 11 잡이고 산 12 과수원이고 이런 식으로 뭐 지목은 다를 수 있어도 집원 앞에 뭐가 있으면 숫자 앞에 산자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원의 구성이 나오죠? 집원의 구성이 나온다. 그 집원의 구성이 나오면 집원은 뭐예요? 집원은 일단 자,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 이거? 부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집원의 표기는 자, 집원에 대한 뭐예요? 집원에 대한 표기 얘기했을 때 자, 표기 얘기했을 때 일단 뭐예요? 자, 아라비아 숫자로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숫자로 표기를 하고 숫자로 그 다음에 어디에?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뭐예요? 임야도 집원 숫자 앞에 집원 숫자 앞에 자, 뭐 붙인다? 앞에 산자 붙인다. 산자 자, 이거 꼭 기억하지 않아. 산자 붙인다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집원 표기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자, 본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본은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찍은 게 본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본이라고 했는데 부본은 본본만 안 되니까 의 그래서 이 짝대기로 이거 표기를 하고 뭘 읽는다 이게 의로 읽는다. 자, 의로 읽는다. 한번 이제 봐주자. 자, 그 다음에 집원의 구성 방법은 이제 이렇게 구성 방법은 뭐가 있고 단식 집원이라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복식 집원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집원은 뭐예요? 이 본본만으로 집원을 구성하는 게 단식 집원이에요. 근데 복식 집원은 뭐예요? 본본에 뭘 붙이는 거예요? 이거 본본에 뭘 붙인다? 부본 붙인다. 이게 복식 집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원을 부여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집원을 부여할 때 자,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게 자, 그 신림동이다. 그 신림동 토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있을 때 5라고 하는 땅을 2필지로 분할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같은 지번 부여지역이니까 또 5를 쓸 수도 없고 4를 쓸 수도 없고 6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본만으로는 구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본본에 뭘 붙이다는 게 부본 붙인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본본에 뭘 붙인다? 본본에 부본을 만들어 갖고 본본에 부본 붙인 이게 바로 이제 복식 지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하여튼 본본만으로 구성은 되는데 부본만은 안 돼요. 항상 본본에 부본 붙이는 게 복식 지번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모두 쓰고 단식 지번도 다 이용하고 복식 지번도 이용하는데 일단 뭐예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 꼭 봐두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봐두시고 우리는 다시 공부할 때 다시 하지만 뭐라고 이거 읽기는 의리는다. 한번 그거 내용을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쌍가루수 한번 집원 표기 꼭 1번 별표 놓고 줄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쌍가루수 4번 집원의 구성 1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짝대기는 의리는다. 그 본본과 부본 사이 짝대기는 의리는다. 그 내용 봐두시고 그다음에 집원의 부여의 분류 보시면 일단 그 사행식은 뱀사자예요.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 우리 농촌 같은데 뱀이 가는 모양대로 가는 게 이게 사행시인데 우리나라는 도시보다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사행식이에요. 단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단지 몇 블록씩 단지식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단지 개념은 도시 개념이에요. 아파트 단지 블록 이렇게 블록식.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필지 배열이 자, 규칙적이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단지를 불려놓고 1번, 2번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부본을 붙여나가요. 자, 이게 우리가 단지식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행식 뱀. 단지식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38페이지에서 볼 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뭐 하는 거? 기본하는 위치에 따른 부여를 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북서기본법입니다. 절대. 자,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라면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1번이라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이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기본 뭐예요? 기본 제도로 합니다. 원칙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북동기 보시면 중국 같은 나라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글씨 쓰자죠. 이렇게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영문자 쓰는 나라는 항상 뭐예요? 아라비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작년 문제도 그런 얘기예요. 지번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지번 변경할 때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지번 변경은 뭐예요? 시도지사. 우리가 그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에 뭐예요? 승인을 받는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이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 강의하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은 뭐예요? 자, 승인은 지번 변경인데 승인 받는 건 자, 전국 다닐 때 승인 받는 거고 여기서 국토교통이 안 나와요. 자, 옳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앞에 붙여야죠. 지번 숫자 앞에. 자, 뒤에 붙인다면 틀렸고. 그래서 지번은 본문과 부는 구사인데 북동이 아니라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얘기고. 자,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할의 경우는 분전지는, 자, 분할 경우는 일필지는 그 지번 그대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본본, 자, 그 부번의 다음 부분이니까. 자, 그거 틀린 말이고. 5번이 맞아요. 왜? 소관청은 축적 변경에서 결번이 생겼다. 동그라미 결번. 자, 대한민국은 절대 지번은 한 번 쓴 번호는 또 다시 안 써요. 그래서 결번 대장을 만들어서 보관한다. 그게 답인데 이제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앞에 나와갖고 뒤에서 다시 봅니다. 자, 그 쌍가로 본 지번 부여 방법 있죠? 그 별표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네모나게 뭐예요? 뭘 만들어 놓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자, 하여튼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 왜? 우리가 뭐예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좀 암기해 두자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자, 박스를 그립니다. 자, 박스를 그려놓고 자, 박스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 자, 구분. 그 다음에 원칙과 예입니다. 원칙과 예. 자, 원칙과 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단, 예외. 그래서 신규 등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뭐예요?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도시개발사업직에서 하는 측량이 다 뭐라 했어요, 이게? 지적 확정 측량. 경계면적 좌표를 세로에 정하는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신규등록자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자, 시골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옥산이라는 농촌 마을에 자, 숲비지 토지가 있습니다. 숲비지 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겨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신규 등록해야 돼요. 최초로 뭘 만들 때? 최초로 대장을 이렇게 최초로 만들 때 자, 소유권자, 매립권자, 소유권자 갑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옥산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입니다. 국가가 뭐예요? 지번을 정해야 되는데 인접지 본번이 만약에 99번이라면 자, 원칙은 뭐예요? 인접지 본번에 99번이라는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는 거예요, 지금? 부번 붙인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99의 1로 하겠다니, 99의 1.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239페이지에 예외가 있는데 물론 등록전환도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임야대장의 임야예요. 임야. 여기다 산 깎아서 토지대장 하죠? 그럼 종전에 있는 그 임야대장 버리고 새로운 대장 만들 때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입니다. 99의 1로 한다는 게. 근데 예외가 보게 되면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한다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적의 뭐예요? 인접지 본번이 아니라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어요. 인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인자. 어디 최종 지번. 해필이면 최종 지번 옆에 있어요. 그 최종 지번이 얼마인데? 365인데 최종 지번 옆에 있으면 365를 1로 하지 말고 뭐라고 이거? 360 뭐예요? 6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근데 멀리 떨어져 섬 지역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B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토지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섬에서 봐도 육지가 안 보이고 육지가 봐도 그 섬이 안 보여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떨이야, 떨.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떨이야, 떨. 자, 그 다음에 필지가 뭐가 있어요? 필지가 여러 개, 한 200개 돼요. 그럼 뭐 150개만 돼도 본번은 2자리고 부번은 뭐예요? 3자리가 되죠? 99에 150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떨려 해갖고 인떨려. 자, 그래서 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을 때는 최종 본번 있죠? 최종 본번 365에 순번으로 뭐라는 게 이거?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예외다.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요. 그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한다고 보잖아요. 그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분할하면, 자, 지번이 원래 100 있으면 1필지는 100 그대로 쓰고, 본본의 부분입니다. 또 이거를 뭐예요? 3필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그대로 뭐예요? 분할전 지번을 씁니다. 분할전. 1필지는 분할전, 뭐예요?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 근데 나머지 필지는 뭐예요? 나머지 필지들은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이 1번이었죠? 그럼 100에 뭐라고 이거? 2, 100에 뭐라고 3번 합니다. 그럼 이제 100에 1이라는 토지는 뭐예요? 이것도, 자, 이것도 뭐예요? 한 3필지로 분할한다 치자니. 그러면 1필지 분할전 수번이죠? 분할전 써요, 그대로.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이, 그 본본의, 나머지는 그 본본의 최종 부분.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 본본이 아니라 부번입니다. 부번.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본본이라고 고쳐놓으면 틀려요. 부번이다. 그러면 본본의 최종 부분이 3번까지 썼으니까 100에 뭐라고 이거? 4. 100에 뭐라고 이거? 5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존재해요. 자, 토지를 뭐 하는데? 분할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게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물이 있다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분할하면 이 건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 지번 우선 쓰고 이건 100에 2로 하겠다는 게.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면 자, 건축물이 있다면 뭐예요? 건축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 지번을 건축물의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게 돼요? 토지를 합병하게 돼요. 토지를 합하게 되면 자, 만약에 뭐 이렇게 네 필지를 합병한다. 하나를 합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이게 빠지고 1번에 이런 이게 빠진 절대 한 번 뭐예요? 이제 없어진 번호는 결번이라 해서 자, 결번 대장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절대 영구히 보존하니까 자, 우리가 결번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타 공부라고 그랬어요. 기타 공부. 우리 시험 문제 아까 답으로 나왔죠? 이거 결번 대장 만드는 거예요. 없어진 번호. 한 번 쓴 건 절대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하나로 합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에 3번, 1에 9번, 38번, 57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선순위 뭐예요? 선순위 지번을 원칙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이게 단식과 복식으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단식 지번 중에 가장 빠른 본본이에요. 지번, 선순위 지번이다. 본본 중에 선순위 지번 얘기입니다. 자, 38번이다. 이것도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는 점.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뭐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 하나 하면 38번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 지번을 바꿔야 됩니다. 귀찮죠? 그랬을 때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꼭 뭐 하라는 게 신청하면 토지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자, 건물이 위치한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으로 부여주겠다. 그래서 꼭 뭐예요? 뭐는 이 분할은 소관청이 알아서 해요. 근데 꼭 합병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이거?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럼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뭐예요? 자, 옥산리. 근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월포리. 자, 그 다음에 신탄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곡리. 자, 그 다음에 약수리 있자, 약수리.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만큼 뭐예요? 이만큼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디에? 옥산리에도 100번지 토지가 있고, 신탄리에도 100번지 토지가 있으면 이런 거 안 하고 바깥에 뭐예요? 지번이 같은 거 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지번이 100에 1, 100, 이렇게 이 본본의 부분 지금 빼고, 뭐만으로 이거? 본본만 추려라. 이게 원칙이다. 본본만 추려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토지의 분할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합병이 있는데, 거기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한 지역의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조학적 친절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세로 볼 때, 지조학적 친절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조학적 친절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거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지번 및 지역정책 실천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무엇으로 이거 본번으로 동그라미 본번으로 이 원칙이 본번을 한다 본번으로. 근데 예외가 뭐냐면 자 그렇게 뭐예요 뭐만 추렸는데 이 본번만 추려갖고 본번 다 빼고 본번만 추려갖고 이제 구획정리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번을 여기에 부여를 하는데 자 그 지번 수가 이 필지수보다 작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번 부여가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 뭐라고 블록식 단지식이에요. 블록식. 단도식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입니다.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단지, 2단지 블록식 해놓고 1번, 2번 부여하고 본번에 부번 붙여가죠. 그 다음에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이에요. 다음 본번이라면 이 지역의 최종 본번이 99번이면 그다음 100번, 101번, 102번 이런 식으로 다음 본번 합니다. 다음 본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 지조학적 식량 실시적의 지번 방법에 그대로 뭐예요? 부여하는데 세 가지.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 그 지번 변경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번 변경할 때는 중요한 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는 승인받는다 그랬죠? 지번 변경할 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를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에는 지번 부여적이 있었고 숲빈지 토지가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걸 다 합병했어요. 그럼 1번 다음에 5번 나오죠? 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지번 배열이 이제 자 불규칙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번은 1번 다음에 2번 나오는데 5번 나오니까 복잡해지면 한번 이 신림동이란 전체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번 부여한다든가 이 복잡하게 된 일부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지번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6번에 의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241페이지 6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면 자 줄치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일부에 대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꼭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거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다시 240페이지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의 지번을 부여할 때 있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네. 일단 지번 부여적은 니동지역이니까 자 이 지번 부여적을 또 반으로 자른다든가 아니면 개편에 의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주냐고 축적변경 나오죠. 그 뒤에 또 보일 거예요. 축적변경. 그 다음에 7번에 주시세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 지번 부여 방법 있죠. 지금 방금 이것은 뭐예요? 자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준공 전에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요청할 때는 자, 이 방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자 따서 앞에서도 뭐라고 이거. 자, 이 지금 뭐예요? 자, 이게 블록식이라 그랬으니까. 자, 단지식은 뭐예요? 단지식 블록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네 가지를 준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준용하는 게 뭐냐면 일단 도시 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완료 전 자, 사업 시행자가 필요할 때.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 있고, 축적 변경은 다음에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 변경에 의한 지번 변경이 있죠? 지번 변경. 자, 그래서 이제 앞자 땁니다. 앞자 따는데 우리가 외울 때, 자, 지번이라는 얘기죠? 지번이는 뭐예요? 좀 장애우 등신 있죠? 자, 지번이는 장애우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여튼 제 암기 방법에 이제 그 써 있습니다. 암기가 써 있으니까 그 암기 방법 보면서 보세요. 자, 하여튼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해서 뭐예요? 누구 일을 못하니까 재본번호라고. 그 다음에 분할이죠? 분전지는 나부부예요. 나부부 건전지예요. 근데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선지는, 그러니까 건전지가 합선되면 못 쓰니까 합선지는 뭐예요? 새로운 신건지.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신건지고. 그 다음에 누구? 도사 뭐예요? 본본이는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자, 본본단을 이끌고 구지역이 발생해서 무슨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 눈에 들어와요. 뭐라고?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해서 체본본을 하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다음에 합선지는 신건지 하여튼
건전지를 뭐 여러분 이게 외울 때까지 건전지를 집에다 놔두시고 건전지가 볼 때마다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야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41페이지 문제 보면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뭐라고 이거 1번의 소관청은 지번 변경 나오죠? 지번 변경은 뭐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뭐예요? 인접지 본본의 부분, 인본부. 분할의 경우는 일필지는 분전지, 분할전 지번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부분 다음으로 본본이 아니라는 게 이게 틀렸다는 게 나부부에 나부부 나부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외워두면 이 문제를 정확히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록전환 등시인본부인데 여러 필지 인떨려 하게 되면 뭐예요? 최본본이고 합병의 경우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 주거 사무실에 뭐예요? 자 신청 나오죠 신청. 신청하면 그 집원이니까 그게 건물이니까 신건지 그 건물 있는 집원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뭐예요? 뭐가 외워질 때까지 자 일단 뭐예요? 집원이 외워질 때까지 꼭 건전지 하나 꼭 갖다 놓고 건전지 놓고 꼭 볼 때마다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신건지는 뭐예요? 합선지 그래서 그렇게 외웁니다. 외우고 나서 이렇게 외워야지만 눈에 탁탁 들어와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집원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목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